60대 후반의 이명숙은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소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동네 마트에서 필요한 생필품만 사는 검소한 생활이 그녀의 전부였죠. 화려한 외출이나 쇼핑 같은 건 그녀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해외에서 살고 있는 아들 가족이 친척의 결혼식 참석차 잠시 귀국했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며느리는 명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결혼식에는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해요. 예린이도 할머니와 함께 예쁜 옷 입고 가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6살 손녀 예린이도 명숙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죠. 할머니, 할머니랑 커플룩 입고 싶어요. 엄마가 백화점에서 예쁜 옷 사준다고 했어요. 명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백화점 쇼핑이라는 건 너무 낯선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손녀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할머니가 그런 곳에 가도 될까? 당연하죠, 어머니. 예린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요. 며느리의 따뜻한 말에 명숙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손녀와 함께하는 외출이라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설레기도 했죠. 평소 외출할 일이 거의 없어서 옷장에는 낡은 옷들만 걸려 있었지만 그녀는 그나마 가장 나은 옷을 골라 입었어요. 예린아, 할머니랑 예쁜 옷 보러 갈까? 네, 할머니 최고예요. 손녀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숙도 덩달아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손을 꼭 잡았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백화점에 도착한 명숙과 예린은 화려한 인테리어에 압도되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명숙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할머니, 여기 진짜 예뻐요. 예린이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며 말했죠. 명숙은 손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자신의 소박한 차림새가 이곳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부인복 매장에 들어서자 몇몇 점원들의 시선이 명숙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불편한 기색을 느낀 명숙은 괜히 어깨를 움츠렸죠. 어서 오세요. 한 점원이 형식적으로 인사를 건넸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명숙은 예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어요. 요즘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와. 백화점이 열려 있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인 줄 아는 것 같아. 저런 옷차림으로 여기 와서 뭘 사겠다는 거야? 명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손녀 앞에서 창피를 당할 수는 없었어요. 예린이는 아직 어려서 점원들의 말뜻을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은 느꼈나 봅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단다. 우리 예린이가 좋아할 만한 예쁜 옷을 찾아보자. 명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달랬습니다. 점원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계속되었지만 손녀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거든요. 예린이가 그토록 기대했던 할머니와의 쇼핑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장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명숙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무언가 수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예린이는 할머니의 어두운 표정도 모른 채 매장 안을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디스플레이된 예쁜 원피스를 발견하고는 눈을 반짝였어요. 할머니, 이 옷 너무 예뻐요. 할머니가 입으면 공주님 같을 것 같아요. 예린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옷에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어요. 아, 만지지 마. 무표정한 점원이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예린이의 작은 손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예린이는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죠. 으앙, 할머니. 명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고 있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이가 그냥 구경만 한 건데 왜 그렇게 험하게 대하십니까? 조용히 말려도 될 텐데요. 명숙이 최대한 차분하게 항의했지만 점원의 반응은 더욱 차갑기만 했습니다. 여기가 노점상인 줄 알아요? 살 수도 없는 옷을 왜 만져봐요? 혹시라도 더러워지거나 망가뜨리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점원의 말은 명숙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명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손녀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 수 없다고 누가 정했습니까?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며느리가 건네준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점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설마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가짜도 정교하게 만든다던데. 혹시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에요? 점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명숙을 훑어보더니 다른 점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저기 경비원 좀 불러봐요. 뭔가 수상해. 명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모욕은 평생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손녀가 무서워서 울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예린이는 할머니가 나쁜 사람 취급을 받는 모습을 보고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6살 아이에게는 상황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점원들이 할머니에게 큰 소리를 내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게 무섭기만 했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예린이가 명숙의 치마를 꽉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손녀를 달래려 했지만 자신도 모욕감과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그때 영리한 예린이가 자신의 작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평소 엄마가 위급할 때 사용하라며 준 것이었어요. 예린이는 서둘러 엄마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화면 너머로 며느리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며느리는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린아, 왜 울어? 할머니는 어디 계시는데?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래요. 무서워요. 예린이의 말을 듣고 며느리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화면을 통해 명숙이 점원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어머니, 지금 무슨 일이신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화면에서 들려오자 점원들도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며 중얼거렸어요. 저 카드가 진짜일 리 없어. 누가 저런 사람한테 블랙카드를 주겠어? 명숙은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살아온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하지만 손녀 앞에서만은 울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화면을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점원들의 무례한 행동과 어머니가 당하고 있는 모욕을 모두 목격했죠.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예린아, 할머니 옆에 있어. 엄마가 곧 해결해 줄게. 며느리는 즉시 통화를 끊고 백화점 지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백화점 내부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곳곳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점원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그때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성큼성큼 부인복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백화점 지점장이었죠. 그의 얼굴은 상당히 굳어 있었고
뒤따라 몇 명의 팀장급 직원들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점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지자 점원들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아까까지 당당하게 명숙을 무시하던 점원이 갑자기 안색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지점장님, 그게 어르신께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고객을 도둑 취급하고 어린아이를 울게 만들고. 지점장은 점원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이미 며느리로부터 상황을 자세히 전달받은 후였거든요. 더군다나 며느리가 누구인지도 파악한 상태였죠. 점원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지점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어르신께 사과드리세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지점장은 명숙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어르신께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드렸습니다. 백화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까까지 명숙을 무시하던 사람들은 이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매장 입구로 명숙의 아들과 며느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예린이를 얼싸안고 아들은 분노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우리 어머니와 딸아이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희 백화점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해당 직원은 즉시 정직 처분하고 고객 서비스 교육을 다시 받게 하겠습니다. 지점장의 엄중한 처분 발표에 문제의 점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다른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어떤 상품이든 백화점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며느리는 어머니의 품격 있는 대응에 감동하면서도 더 이상 이곳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사과를 받았다 해도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여기서 나가요. 제가 평소 이용하던 곳이 있는데 거기서 차분히 쇼핑하시죠. 며느리가 평소 단골로 이용하던 고급 부티크가 있었어요. 그곳은 백화점과는 달리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죠. 명숙과 예린이를 차에 태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부티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하고 우아한 인테리어,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진심 어린 미소가 명숙의 마음을 조금씩 누그러뜨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부티크 사장이 직접 나와서 명숙을 맞이했어요. 며느리가 미리 연락을 해둔 덕분이었죠. 할머니, 여기는 어때요? 훨씬 예쁜 것 같지 않아요? 예린이가 다시 밝은 표정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아까의 무서운 기억은 잠시 잊은 듯 했어요. 사장은 명숙의 체형과 취향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몇 가지 의상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모두 품격 있으면서도 편안해 보이는 스타일이었죠. 이 드레스는 어떠세요? 어르신의 기품이 한층 더 돋보일 것 같습니다. 명숙은 거울 앞에서 드레스를 입어보았어요. 오랜만에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할머니 정말 예뻐요. 공주님 같아요. 예린이가 손바닥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 순간 명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런데 혹시 아이 옷도 있나요? 우리 손녀가 할머니와 똑같은 옷을 입고 싶어 하거든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사장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특별히 맞춤 제작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와 손녀분의 커플룩이라니 정말 멋진 아이디어네요. 이틀 후 완성된 커플룩을 받아본 예린이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진짜 커플룩이에요. 할머니랑 똑같아요. 명숙도 손녀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 그 모든 일을 참아낸 보람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명숙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고급 부티크에서 마련한 우아한 의상을 입은 자신이 여전히 낯설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어요. 할머니, 준비됐어요? 예린이가 똑같은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와 손녀의 커플룩은 정말 완벽했어요. 명숙은 손녀의 손을 꼭 잡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명숙과 예린이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백화점에서와 달랐어요. 사람들의 눈빛에는 감탄과 부러움이 담겨 있었거든요. 저 할머니와 손녀 정말 우아하시네. 커플룩이 이렇게 어울릴 수가 있나? 품격이 남다르시네. 주변의 속삭임들이 명숙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하고 칭찬 가득한 말들이었죠. 명숙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명숙은 예린이와 함께 앞자리에 앉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랑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세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죠. 식이 끝나고 피로연 시간이 되었을 때 한 중년 여성이 명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품격이 있으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런 기품을 지키며 사시는 분을 만나기 어려운데요. 명숙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백화점에서의 일이 떠올랐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큰 코 다친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때는 그런 대우를 받아봤거든요. 명숙의 차분하고 의연한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깊은 지혜와 인생의 내공이 담겨 있었거든요. 예린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숙은 예린이와 함께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파란만장했지만 결국 아름다운 추억으로 마무리되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할머니랑 똑같은 옷 입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예린이가 명숙의 팔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명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예린이 덕분에 할머니도 오랜만에 예쁜 옷 입고 외출했네. 하지만 명숙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백화점에서의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욕적인 순간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동시에 자신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때 예린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나쁘게 해도 화내지 않고 의젓하게 행동하는 거요. 명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6살 아이가 그날의 일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니요. 예린아, 할머니가 화내지 않은 게 아니야. 정말 화가 많이 났어. 하지만 화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거든. 뭐가 더 중요해요?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우리다운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해. 명숙의 말에 예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으며 명숙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분명 힘들고 모욕적인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손녀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같이 놀아요. 그럼 우리 예린이와 함께라면 언제든지. 명숙은 손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든 당당하고 품격 있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요.